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어제 가장 핫했던 그 에브리피디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에 대한 정보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에브리피디아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에브리피디아에 영상을 찍냐면 그동안의 뎁들은 스타트업들을 주축으로 이상만 가득했지 명확하게 서비스 시장을 좀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리피디아는 기존의 좀 견고한 인터넷 기업인 위키피디아와 붙어서 승산이 있는 좀 블록체인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뎁들은 이미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한 인터넷 시절 혹은 SNS 태동 시절에 나타난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포지셔닝을 새로운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로 결제를 해야 한다든지 혹은 에너지코인처럼 전력 거래를 한다든지 등의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상당수는 이제 기존에 이미 있는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더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라기보다는 강화된 서비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티밋이 존재하는데 기존의 블로그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투표를 통하여 코인을 보상받는 방식인데 이제 이 개념은 웹 2.0의 참여, 공유, 개방에서는 없던 단계라서 현재 블록체인을 웹 3.0으로 비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초에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블로그나 SNS 등이 발전하면서 점차 참여, 공유, 개방 정신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것을 이제 웹 2.0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그 정보만 제공해줬던 초창기 모습을 웹 1.0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지식을 퍼뜨리는 것을 2.0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이버 지식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가 있습니다. 그 둘 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멘틱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웹 3.0이라고 했는데 그 시멘틱이 처참한 실패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에서 강호동 키라고 검색하면은 그 정말 키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아니면은 뭐 강호동이라 검색하면은 최근에 핫했던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의미를 이 사람이 그 질의하는 이 사람이 그 검색하는 의미 같은 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글의 콘텐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지까지 파악하는 게 시멘틱인데 사실 엄청난 그 노가다 작업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시멘틱을 모르고 접근해가지고 처음에 런칭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정말 엄청난 그 수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대부분 철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웹 3.0이라는 타이틀이 다시 반납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누구는 아직까지 시멘틱이 웹 3.0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는 철회가 된 상태이고 그 최근에 나오는 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보상 바로 좀 전에 스티밋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보상이라는 개념 때문에 참여, 공유, 개방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자, 보상까지 준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요즘은 블록체인을 웹 3.0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실리콘밸리가 머신러닝 바람을 피고 이제 블록체인한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것처럼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블록체인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지금 늘상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연히 서비스를 기여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줘야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기를 그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고 그 서비스를 체류하는 시간들이 늘어날 텐데 그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체들은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돈을 줘봤자 되게 많이 돈을 준다 하더라도 정말
되게 소량의 돈밖에 주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업체들은 아예 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코인을 만든다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금액을 기업의 가치랑 거의 동일시해버리니까 그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 너무 크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 코인을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좀 전에 말했던 그 스팀잇의 좀 사례가 좀 성공적으로 좀 블록체인에 정착이 돼서 그 스팀잇을 그 본받고 많은 업체들이 좀 모델링을 좀 새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에브리피디아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그 한 명의 전문가보다 다수의 준전문가의 지식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키피디아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제 논문보다 혹은 서점에 출시된 책보다 위키피디아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위키피디아에서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참여 공유 개방을 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참여 집단이 그 희생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만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는 집단이고 이 사람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한다면 이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토픽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어떤 특정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적고요. 특히 그 매니악한 마이너한 그런 토픽들은 그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는 케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너 참여를 해주면 돈 줄게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참여를 물론 안 하겠지만, 나는 그 작업 그냥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싫어하는 집단 중에서 보상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보상을 주면은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랑 에브리피디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참여진이 에브리피디아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브리피디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위키피디아의 이런 가장 궁극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위키피디아 2.0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에브리피디아는 그 위키피디아 버전에서 단순히 코인을 보상해주는 그런 체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에브리피디아의 탄생 계기는 이 사진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그 지니어스닷컴이라고 하는 노래말을 공유하는 그런 그러니까 가사를 공유하는 위키피디아입니다. 이 사이트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거를 만든 에브리피디아의 공동 창업자인 매튜의 말이 따르면, 그러니까 지니어스닷컴은 되게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잖아요. 위키피디아보다 훨씬 되게 세련되어 있는데, 그 이거에 대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위키피디아는 2001년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이 지니어스닷컴 창업자인 매튜한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위키피디아를 지니어스닷컴 같이 만들어 보자. 좀 이 올드한 위키피디아를 정말 지니어스닷컴처럼 세련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의기투합한 게 에브리피디아입니다. 그래서 에브리피디아는 그 리워드가 코인을 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 지니어스닷컴처럼 위키피디아를 세련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관점이었던 것이죠. 사실 위키피디아에서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유명성 요건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확한 팩트로 글을 써도
해당 정보가 유명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을 하면은 문서 등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인에 대한 글을 최측근인 사람이 적어서 올렸는데 위키피디아에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글을 승인을 안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 대표적인 좀 사례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그 위키피디아는 정말 좀 사전 같은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나올 법한 그런 주제만 거의 다루는데 나무위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마이너한 글들이 많잖아요. 물론 나무위키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위키피디아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내용이 더 방대한 것 같거든요. 나무위키가. 그래서 그런 에브리피디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무위키 같이 그렇게 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자유를 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자유를 무한정으로 주면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의 iOS 그 앱스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그 구글 스토어가 있죠. 근데 초창기 때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앱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에 대한 검열을 좀 어느 정도를 검열 같은 걸 아예 하지 않다 보니까 그 19금 성인 콘텐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거를 과연 이 수많은 지식들을 그 본사에서 사람들이 그 콘텐츠 관리하는 뭐 관리자가 일일이 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직접 그 검열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스팀에서의 보팅 시스템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브리피디아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해당 문서에 대해서 그 보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그 올바른 서비스를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 이 에브리피디아는 단순하게 백과사전을 넘어서 그 위키피디아 같이 단순히 그 토픽만 다루는 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트 내에서 이제 뉴스 속보 같은 것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그 체류하는 이 사이트에 체류하는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좀 에브리피디아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보려면은 그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같은 경우는 트위터나 레딧 같은 사이트에서 뉴스를 제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이트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에브리피디아는 그 내용 이 에브리피디아 내용 안에 지식 공유가 있고 뉴스 속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식의 포털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더가 개발자 친화적이라고 한다면 이오스는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이오스는 모든 희생을 기업한테 떠넘깁니다. 그리고 이더는 개발자 친화적이다 보니까 희생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오스는 그 대기업 쪽에서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더는 중소기업 쪽에서 좀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에브리피디아 같은 곳에서는 이오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오스와 이더의 방향성이 갈리는 이유는 채굴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오스를 만든 댄 라리머고 우측에 이더를 만든 이제 비탈릭이죠. 그 댄 라리머는 그 디포스라고 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만들어냈고 비탈릭은 포스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포스라고 하는 그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탈릭뿐만 아니라 수많은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댄 라리머를 비난했습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인데 왜 간접 민주주의를 택했냐? 네가 만든 것은 그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이 아니다. 해킹에 취약할 수도 있다. 등등 이제 막 비난을 막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라리머는 이런 식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꿈같은 블록체인을 만들어봐. 나는 당장 서비스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거야. 이 모습이 마치 신대륙을 찾은 콜럼버스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신대로 그렇게 찾은 거 신대로 읽기를 한다면은 누구든 찾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때 그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워 보라고 하고 사람들이 세우지 못하니까 밑에 부분을 깨워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 모습이 좀 라리머가 콜럼버스랑 라리머랑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된 라리머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이오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리플마저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따돌리게 됩니다. 리플이 기존에 1500 TPS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오스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3000 TPS를 넘기는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트랜지션을 강제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그 최고의 그 컴퓨팅 파워를 보여줬을 때 얼마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그 컴퓨터의 한계점을 다다르게 만들어 버릴 때 처리량이 얼마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TPS는 트랜잭션 퍼 세컨드의 약자인데, 그래서 그 3097 TPS가 나왔다는 것은 초당 3097번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브리피디아는 그 이러이러한 이오스의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당장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속도적인 측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오스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에브리피디아가 모델로 참고했던 게 스팀잇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팀에서 만든 게 된 라리머죠. 그러다 보니까 이오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리피디아는 그 이오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바로 대기업 친화적인 서비스에다가 이미 스팀에서 성공적으로 런치시킨 된 라리머라는 존재가 이오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있고, 프라이빗 수준의 TPS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상반기 때도 가장 핫했죠. 물론 이제 상반기 때 가장 핫했다는 것은 예상해서 들어가진 않았을 테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이오스 기반의 킬러 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오스가 앞으로 이더리움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더리움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놈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에브리피디아는 이오스의 가장 성공적으로 런칭됐던 최초의 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에브리피디아 공동 창업자의 매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이오스로 에브리피디아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면은 앞으로 이오스의 유튜브, 이오스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오스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뎁들을 보면은 그 화이트 페이퍼는 원데 하나, 그 대다수의 토큰들이 대학교 동아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들 머릿속에서 꿈을 원대하게 잡았으나 만들어진 것은 직원수 달랑 10명도 안 되는 수준의 허접한 앱 하나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냥 코인을 주는 정도로만 만들어졌었는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을 잡겠다는 그런 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거를 마찬가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이 모양새 자체가 정말 성공할 것 같지 않은 모양새인데 그 막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뎁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엄청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웃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특히 지금 소셜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제 페이스북 혹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마이닝을 넣은 그런 소셜 마이닝 포지션을 들고 나온 뎁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과연 사람들이 이걸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SNS 서비스를 그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하드웨어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쏙 빠지고 정말 프로토타입 같은 기본적인 기능과 딱 마이닝 기능만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릿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방식의 그 좋아요를 누르면
그러니까 미스릴이라고 하는 코인을 얻을 수가 있는 이제 소셜 마이닝 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보고 나서 미스릴을 안 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스릴을 산 사람들이 이걸 써봤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나서 미스릴을 풀 매도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문은 되게 엄청난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퍼졌지만은, 그 이 앱은 이제 인스타그램 포지션이에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뭐 이미지 보면 인스타그램과 비슷하죠. 그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은 미스릴을 얻는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과 비슷해야지 이제 좀 경쟁 상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들이 올 텐데, 이게 하루가 지나면 사진들이 사라지다 보니 계속 사진을 계속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그 서비스가 좋아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코인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룹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막 서로 막 친구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서로 친구 막 추가하고 막 무조건 계속 좋아요를 눌러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블록체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얼마 있다가 사라질 앱이다. 저는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없어져야 좀 블록체인이 진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릴 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한 서비스를 만들어 본 사람들과 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투자금을 많이 받아서 이제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로 앱을 만들어야 덱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게 만들어지겠죠. 그 에브리피디아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 업체한테 투자를 해주는 업체인데 330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엄청난 큰 금액이죠. 거의 ICO 자금과 유사할 정도의 금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 창업자, 그 다음에 뭐 오피서급들, 그러니까 임원급들은 이미 위키피디아와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해봤던 사람이거나 그 주니어스닷컴 같은,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업자도 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이제 레리 생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키피디아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에브리피디아에 들어온 이유는 그 위키피디아의 한계점을 알고 있고, 그 에브리피디아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는 2001년도에 만들어진 그 인터넷 모델이기 때문에 당시 거의 초창기 때, 그러니까 즉 그 퍼스트 무버로서 그 잘못된 선택들을 몇 가지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서비스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예 영리를 아예 빼버려서 계속 기부금을 받는 것도 좀 힘들었다고 뭐 말을 합니다. 토큰 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행량은 이제 100억 개가 이제 총 발행량이고요. 현재는 51억 개를 이오스 홀더들한테 이제 에어드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오스가 총 10억 개가 발행량인데 5.1대 1로 이오스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개 정도 갖고 있던 사람은 510개의 그 에브리피디아 토큰 IQ를 받게 된 것이죠. 금액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오를 것인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코인을 샀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이게 금액이 올라야지 사겠죠.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지 이 금액이 오를 것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에브리피디아는 그 기존의 위키피디아랑 다르게 영리 회사죠. 그러니까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업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광고를 내요. 위키피디아는 광고가 없죠. 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광고 수익을 내 가지고
광고를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바로 IQ 토큰을 회사가 사야지 됩니다. 그래서 IQ 토큰으로 광고를 팔고요. 그러면은 회사가 그 토큰을 매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토큰 값이 오르겠죠. 이 토큰 값이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토큰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열심히 활동하면 토큰을 주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면은 광고 수익이 더 커지겠죠.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나머지 49억 개는 에어드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이 토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단에서도 뭐 꾸준히 이게 토큰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달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큰으로 광고를 판다 라는 게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그 어피티에서는 이오스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줘서, 제가 다른 거래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고박스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피트에서는 일단은 이오스 홀더들한테 상당수 많은 그 이오스 에오스 관련된 에어드랍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OPT에서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그 이오스를 6월 초에 홀드했던 사람들은 모두 IQ 토큰을 갖고 있었을 테고, 8월 2일자에 이제 OPT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거래량과 이제 금액이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OPT에서 상장 문자를 보자마자 들어가 보니까 900%가 넘겼었어요. 저 그때 뭐 캡처도 했었는데 900kg가 넘은 상태라서 900% 넘어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매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과매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매도 치고 이제 저는 이거를 아예 그냥 다시 홀드하겠다는 마음으로 되게 오랫동안 홀드를 할 계획을 짜고 있어서 다시 밑에서 주워서 그 홀드로 생겼던 물량보다 4배 정도 개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4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그 어피티에서 마이너스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거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래서 그 4배 정도 물량이 늘어서 나름 성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가만히 홀드한 사람보다는 훨씬 4배 정도 많아진 거니까요. 일단 900%를 넘겼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어피티에서 이 정도로 펌핑된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펌핑이 되려면은 진짜 막 거의 최근에서는 거의 빗썸에서 그 좀 가두리가 쳐져서 갈라파고스가 됐기 때문에 막 펌핑을 막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900% 펌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을 입소문으로 워낙 크게 퍼졌던 코인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에브리피디아의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방아에서 올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빗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낸스, 후오비 같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되게 강세인 거래소에서 조만간 상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업비트가 보통 상장을 먼저 그 선빵을 치면은 그 다음에 보통 빗썸에서 상장이 되죠. 그래서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차근차근 상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상장이 되면은 당연히 그 금액이 오르겠죠. 바이낸스도 제가 알기로는 이오스 홀더들한테 에브리피디아를 에어드랍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상장이 될 거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가격보다는 무조건 오르겠죠. 코인은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이제 금액이 측정이 되는데, IQ 토큰은 이제 엄청난 관심에 비해서 솔직히 매우 저렴한 금액이에요. 아직까지 3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제가 봤을 때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한번 350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거의 1000%가 넘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350원까지 찍었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줬고, 아직 지금 상당히 저점인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대형 거래소에서 차근차근 상장이 된다면 이 100원 이하는 좀 보기 힘들 거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큐토콘 같은 경우를 그 홀드한 사람들은 그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거래소 상장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보고 나서 그 매도를 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에브리피디아 토큰인 IQ 토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드는 뎁 개발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인은 이오스 아니면은 비트코인 캐시 둘 중에 하나를 좀 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오스는 잘 어느 정도 알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내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거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비트코인 캐시는 하드포크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선두주자이다 보니 한번 그런 관점으로는 한번 올려볼 마음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철의 암호화폐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